중국이 일본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뜻밖의 두려움에 떨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만, 홍콩, 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지역 등을 사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대만 지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지구에서 석유가 나는 곳이 있다 하면 그곳에 군대를 파견하여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것은 페트로달러라 불리는 미국의 정책, 석유 패권과 달러 패권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장 먼저 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통해 세계 곳곳에 중국 자본을 뿌리고 얼마 전에는 이란, 영국, 스위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대부분의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 원유 수송로는 바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거치는 길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왜 중국이 깡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으며 대만을 끊임없이 중국에 편입시키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영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이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바다가 자국의 영해가 아니라면 미국에 의해 원유 수송로를 차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지역에는 미국의 함선이 다니며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스테더모는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남중국해 지역을 항시 순찰하고 있죠. 이는 곧 언제라도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후의 카드로서 이것을 아껴두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하고자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하루라도 빨리 중국으로 정식 편입시키고 동남아시아의 영해를 모조리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해 원유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역시 중동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고 남중국해를 거친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오직 중국만이 패권을 지니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언제든지 중국의 원유 수송 차단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절대 중국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시도 때도 없이 대만의 독립을 외치고 쿼드를 구성하여 중국 압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을 식은땀 흘리게 하는 중국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6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일본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에서 군사를 동원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하나뿐이다. 일본을 침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 주둔 미군이 있는 곳이자 대만 통일작전을 방해할 미군의 최전선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하여 미국이 대만에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춰야 하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랜드의 티머시스 선임연구관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의 키스톤으로 불리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포함해 총 23개 군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 위치 제공업체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감시정찰 비행을 하는 미 항공기의 대부분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하죠.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상 미국이 대만 갈등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와 같은 기회를 같이 할 것도 확실하죠.
그렇다면 미중 분쟁이 갈수록 격화된다면 중국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산에 이른 일본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적 비난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 홍콩,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자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일본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지 즉각 반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에서 3,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사살했으며 난징 대학살의 주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모시고 있다 비판했죠.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 말을 자제하길 바란다 일침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왈가왈부할 주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도쿄 대공습부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는 일본을 재기불능 사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 그것이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제 일본은 살았다. 이것이야말로 천신조이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서 쓰이는 각종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여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었고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계획대로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타격받게 된다면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물자를 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기껏 해봤자 6,072km 떨어진 진주만 기지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태평양 위의 미군 기지인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애당초 존재 목적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열쇠는 오직 한국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2020년 발표된 통계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심지어 4위인 중국이 1140TIV인데 한국은 1066TIV로 거의 격차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 대량 생산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무기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동의권도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군수물자를 대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내세운다면 추후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상당한 이점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수에즈 운하 길막 사태는 대만과 일본의 사이를 상당히 껄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29일 에버기브노가 부양에 성공하며 수에즈 운하는 재개통되는 기적을 맞게 됐지만 본격적인 보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본과 대만의 회사들은 과연 누가 이번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 공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만이 한국보단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던 일본 네티즌들도 뼛속까지 친일이던 대만 네티즌들도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줄 몰랐던 대만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공격당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저 팝콘만 준비해놓고 사태를 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